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락가락 관세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9% 떨어지면서 42,579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기술주들이 특히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2.61% 하락하면서 18,06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역시나 내림세를 보이면서 5,738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지표도 있었고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오늘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노동지표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시간당 임금지수,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등 여러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후 1시 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코인 서밋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미팅에 앞서서 연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코인 서밋 내에서는 현재 트럼프의 AI 암호화폐 담당관 데이비드 섹스와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CEO, 크랩토닷컴의 CEO, 로빈후드의 CEO, 그리고 엑소더스의 CEO와 비트코인 재무회사 마이크로스트레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참석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토의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는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오늘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고용지표가 발표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이 기다렸던 지표인 만큼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저번에 나왔던 ADP 비농업 고용지수에 이어서 이번엔 노동통계국 BLS가 발표한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비농업 부문에 대한 취업자 수가 약 15만 명이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16만 명을 소폭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업률은 4.1%로 상승하면서 예상치 4%를 상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제 여러 가지 블룸버그 뉴스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지표다라고 이야기가 나면서 아직까지는 주시장에 커다란 방향이 보여지기는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지수는 예상대로 0.3%가량 상승했으며 1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수는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돼서 14만 3천여 명에서 10만 5천여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그래도 전달에 비해서 상승한 이유는 의료와 운송통법, 금융업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취업자 수는 1만 명 감소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전체 정부 고용은 1년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노동력 참여율에 대한 변동은 없었으나 일자리 창출 대비 노동시장 진입 인원이 적어서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정책의 영향이겠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고용 데이터로 연방 일자리 축소 정책, 고지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별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 감축으로 인해서 2025년 말까지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손실 가능성이 대개되겠고요.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관세 정책이나 아무래도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손실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대두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채권 금리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주식시장은 조금 이따 프리마켓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편 어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지만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이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가 통화를 하면서 격하게 말싸움도 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전반적인 관세 전쟁이 들어가나 했었는데 USMCA에 준수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타슘이나 비료용 광물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면세 대상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서 캐나다 쪽에서도 한 발자국 물러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USMCA 품목에 대한 25%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요. 이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억제를 명분으로 3월 4일 부과한 관세를 48시간 만에 대폭 완화한 조치입니다. 일단 USMCA 준수 물품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산 포타슘에 대해서 10%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되게 되고요. 2024년 무역 기준 멕시코 수입품의 50%가량이 면제가 되며 여전히 41%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수입품의 62%는 여전히 관세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폭락을 가져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통화 후에 전반적으로 상호존중 속 협력 성과라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관세가 유지될 경우 보복 조치를 멕시코도 취할 것이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나누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건 불확실성이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런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6일에 EU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럽연합 정상들이 유럽 재무장 계획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원 성명은 26개국 공동 발표에 그쳤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빠진 건가요? 네, 근데 EU가 우크라이나의 지원 확대에 대한 결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의 반대로 만장일치는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 금융, 경제, 인도, 군사, 외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 원조 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군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 노력을 약속을 했고요. 종전 협상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참여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트럼프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반대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에는 실패를 했고요. 이에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내용은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의 입장으로서 별점 문서의 형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반면 여러 부분들 관련해서 유럽의 방위력에 대한 강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27개국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고요. 공동성명에는 유럽의 안보와 방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전략적 의존성을 줄이며 회원국 간의 역량 격차를 해소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고요. 이는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EU의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방위 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지원은 헝가리가 빠지면서 만장일치에 실패했다는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은 브로드컴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소실적이 나왔기 때문일 텐데 이 실적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근데 브로드컴 매출과 EPS 가이던스 세후 모두에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14.9빌리언 달러가 나와주면서 14.6 빌리언 달러에 대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EPS 또한 주당 약 1.6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5를 초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이던스 또한 149억 달러, 14.9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컨센서스였던 14.76 빌리언 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AI 관련된 매출이 전년 대비 77%가량 급증하면서 41억 달러, 44.1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매출의 5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2027년에 AI 시장 규모를 60에서 90 빌리언 달러로 전망하면서 기존 세계 주요 고객, 구글, 메타, 바이트댄스에 대한 신규 고객 확장을 강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더욱더 우리는 확장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상향을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50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히방크도 15달러가량 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이번 어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M&A 관련 보도를 일축하면서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네, 브로드컴 현재 프리마켓에서 7%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